자, 주제는 현재 시낭송은 이 핵심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니면 시낭송은 뭐뭐 하게 한다. 시낭송은 자, 뭐뭐이다, 있다는 해당 안 되고 이다 아니면 하게 한다예요. 이 책은 이론서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이 얘기하고는 다른 전혀다. 이거는 우리가 의도는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 근데 내가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쓸 거냐. 이 내용이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건 다 마음속에 있었던 거고 이게 내용이고 이건 희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도는 여기 있던 거. 목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쓰려고 그래요. 내가 쓴 이것이 왜 썼냐? 이것 때문에 썼어? 이것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예, 그 얘기예요. 좀. 그걸 여기 사이에 사실은 내용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렇게. 예, 이해되셨죠? 예, 순서대로 오는데 이게 먼저 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써요. 예. 자, 그럼 낭송은 뭐뭐 하게 한다 기능적 측면하고 뭐뭐이다라는 측면으로 가는데 이제 요소를 넣어가지고 쓰는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요소를 넣어가지고 써요. 그러면 낭송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한다. 그럼 낭송은 보세요. 낭송은 주로 주 기능이 뭐죠? 치유? 네, 치유로도 되고 성장? 주로 성장보다는 치유 쪽이 많죠. 치유 쪽으로가 더 많고. 예. 낭송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종합예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합예술로 요즘은 본다. 낭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서 하기만을 하지는 않고 극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저기잖아요. 이제 저기로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 쪽이고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이고 여기서 낭송 하나를 가지고만 다뤄야 돼. 예. 그건 프로그래밍이고 자, 낭송은 주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낭송을 쓰는 데가 학교 국어 시간 있죠. 예, 시 과목이 나올 때 시낭송을 주로 쓰는 국어 시간에 쓰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국 학교에 시낭송 이렇게 강사들이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시낭송을 해줘서 시낭송 치유로 많이 써요. 학교에서는. 치유로도 쓰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인성교육 차원. 네,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필요로. 그럼 인성교육도 결국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것을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낭송은 뭐뭐 하게 한다. 정화작용. 예, 그렇죠. 낭송은 낭송자에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던데요, 맞죠?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 끝나지만 1, 2분, 3분 듣지만 낭송하는 사람은 낭송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낭송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던데. 그렇죠? 아니요. 근데 잠깐이지만 듣는 사람한테도 작용을 많이 해요. 더 많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겠죠. 이게 낭송 교육이 듣는 사람 초점이 아니더라고. 낭송 교육은 이 낭송을 하는 사람에게 치유를 일으키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아니, 근데 본인 생각은 지금 다른 사람들 내가 하는 낭송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핵심이, 측면이 있다는데 핵심이 낭송자냐 듣는 자냐. 예,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낭송자예요. 여기서 치유라는 말을 쓰는 순간은 낭송자를 말해요. 예, 그거는 뭐 이론상 정확한 겁니다. 예, 이건 치유다. 그럼 듣는 사람이 아니. 목적이 낭송자가 1차, 그 다음에 2차가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게 내가 학교 차원에서 생각했나? 학교 차원에서는 이 낭송 자체를 낭송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감성을 치유해요. 네. 학교에서. 그럼 이것이 맞죠? 그럼 맞다니까. 맞아요. 1차가 치유. 그걸 대중성 있게 본인 스스로가 낭송으로 배워서 자기 치유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표현법처럼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 아이들이 낭송을 하게끔을 이제 그 하나의 갖고 하게끔을 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런 심성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감정 정화. 그러니까 낭송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의견들 한번 제시하면 여기서 최종 선택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 낭송이 좋다면 모든 사람이 낭송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 감정적 영향이라 우리 성경 낭송 있잖아요. 성경 낭송도 낭송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잖아요. 솔직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돼. 과거에야 책이 없었으니까 앞에서 들으라 쇠마 했지만 지금은 책이 있는 이상은 듣고 읽고 말하는 사람이 이 영향을 받아요. 읽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 뇌 구조학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낭송 문화를 만약 만든다면 모든 사람이 낭송을 하게 만드는 것.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서는 그게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하면서 행복해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할 때는 대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그 목적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런 목적이고 또 제가 했을 때 제가 하면서 그 속에 푹 빠져들 때에 굉장히 제가 힐링이 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치유보다 하는 사람의 치유나 성장이 훨씬 커요. 10배, 100배가 커요. 듣는 사람은 솔직히 잠깐 듣거든요. 반론의 제기가 없어요. 네. 듣는 사람은 솔직히 행사에 잠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되겠지. 그렇지만 그런 치유야 전문 강의 들을 때 아 그렇구나도 있고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아 그렇구나도 있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그냥 정서적인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어마어마한 치유를 일으키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방향성. 거죠.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낭송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치유되고 또 낭송을 하게 함으로써 치유를 시키는 예, 이렇게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있어요. 낭송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낭송할 때 엄청 잘 들어줘.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들어줘. 그럼요. 평가도 잘해주고. 예, 이게 이제 진짜 낭송 문화가 아닐까. 네. 국민 문화로. 예, 네. 그렇게 가야 되죠. 네. 이제 방향에서 대중성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가야 대중성을 갈 수 있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전문가들한테 지금 이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목적과 인원수에 했는데 그분들 제대로 배워서 대중들한테도 낭송을 하게. 나도 이렇게 저번처럼 하면서 내가 치유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중성을 가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죠. 요즘에 그 우리 변철종 대표님 우리 모임 가질 때마다 혼자 이거 막 두드리잖아요. 이게 EFT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꼭 메시지를 넣어요. 메시지를. 이게 낭송이거든요. 이거 안 해도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뇌에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우리 잠재 언어를 쓸 때 뇌가 말을 하잖아요. 스스로. 그게 이제 잠재 의식을 가동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전부 말로 합니다. 최면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예, 뇌라는 것은 말에 굉장히 약해요. 예, 좌뇌는 모두 말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도 말에 따라가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도 계속 말을 하면 내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송이 듣는 것보다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 근거는 잠재 의식 개발, 마인드 컨트롤 개발, 우리 성경 낭송 다 이론적 개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나온 언어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전 언어하고 시 언어하고 뭐 이런 명언 언어다. 그럼 이런 언어를 계속해서 낭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거 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도착한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네.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냥 글로만 읽지 않고 네. 내가 그 낭송하는 걸 좀 익혀가지고 네. 하면서 내가 감동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읽으면서. 조만간 신앙송 지도까지 그럼. 예. 그런데 내가 낭송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막 감격한다. 그럼 나는 10배 감격.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막 읽었는데 그냥 말할 때보다도 그렇죠. 낭송을 해주니까 더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자, 그게 또 이론적 기반 하나 더 찾았어요. 드라마 우리가 그 영화 보면 그 배우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슬픈 것 기쁨을 느끼는데 사실 배우들의 움직임을 안 봐도요 라디오 드라마만 들어도 흑흑거리거든. 그렇죠. 아주 이론적 기반이잖아요. 예, 시 낭송 이런 거. 듣고선 많이 예, 그런 환자들은요. 예. 이거를 읽으면서 들려주고 자기들이 읽으면서도 많이 울어요. 근데 그 우는 거는 이제 카타르시스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뭔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언어란 좌측에 있는 언어가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죠. 떠오르면 언어에는 포함된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삼겹살 하면 뭐가 빨리 떠오르죠. 근데 돼지고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돼지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돼지고기 하면 달라요, 느낌이.
예, 삼겹살하고 돼지고기는 다른 거예요. 모든 언어는 거기에 따른 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사가 청중이 강사나 신앙송자가 문장이 던져지면 나도 모르게 자동화 발화라 그래요. 자동화 발출. 그래서 문장이 닿는 순간 거기에 따른 이미지가 바로 우측 두뇌에서 바로 지원을 해줘요. 우측 두뇌에서 이미지가 넘어올 때 어떤 사람은 슬픈 이미지가 넘어오고 같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기쁜 이미지가 넘어오기 때문에 무슨 이미지가 넘어올지 아무도 몰라. 거기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론적 기반이에요. 예. 아니, 경험치에 있던 거. 그렇죠. 예, 그것도 네, 떠오르고.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무지 중요하네. 정말. 지금 우리 완전 지금 너무 멘붕에 빠졌어요. 나도 지금 얘기하다가 아까 신앙송일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맞아, 우리가 드라마 보면 들으면서 그 느낌, 그죠? 예, 우리 하면서 그런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예. 야, 그러면 낭송은 우리로 하여금 승화, 그러니까 감정의 승화, 그다음에 감정의 치유, 예, 이렇게 우리의 이 감성의 치유와 승화를 하게 한다. 어떻게가 궁금하죠? 아니면 왜 그렇죠? 조금 더 오늘 나눈 얘기를 토대로 쓴다면 언어에 따르는 이 심상, 언어에 따른 심상의 자극을 통해서 네. 멋지다. 그죠? 네. 그럼 이론서 치고는 아주 깔끔하게. 오늘 이야기 아주 정답이 더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와,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막 이 책이 보고 싶어지네. 아니, 왜냐면, 제가 계속 말했던 얘기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나는 강의할 때 상대방의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왼쪽 두뇌에 자극이 주어지고 우측 두뇌에 심상이 떠오른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 언어를 반복해서 하나를 두드리잖아요. 플란더스의 개를 입고 울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걸 강화요법이라고 해요. 처음에 플란더스 개의 그 스토리 상태를 보면 처음에는 가난하게 나와.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어.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해. 이게 뭐 안 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 사람들이 심성을 막 녹여주잖아요. 그 긴장감과 아주 그냥 그 진실감과 막 이런 걸 느끼게 할 때는 그 단어를 계속 연속적인 단어와 유관된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 사람들이 거의 몰입의 단계에서 최면 상태로 들어가요. 그걸 보고 이제 강연 최면이라고 해요. 그게 단어 선택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지금 나는 최면을 건다. 최면 건다 할 때 뭐래요? 넌 졸린다, 눈꺼풀이 무거워, 졸린다, 이래서 졸린다, 저래서 졸린다, 이래서 졸린다, 계속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강의라는 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사람을 설득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는 이 물건을 살 것이다. 왜 살 것이다. 좋아서 산다. 뭐 어쩌다. 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던지는데 서로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송이 바로 같은 주제에 관한 다른 용어로 정리된 게 바로 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네, 언어에 따른 언어가 자극되고 그래서 심상이 자극되면서 거기에 통해서 나의 감성이 떠오르고 그 감성들이 거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예. 그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이 시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 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배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알았을 때 그분이 그걸 갖다 이해하고 상황에 대해서 보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뭔가 있었으면 이런 작품 이해하는 도움이 돼야만이 이론의 그런 부분들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주 그냥 시가 사실은 이게 글로는 읽는데 한두 번이기 때문에 읽어도 그게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잘 이렇게 아주 감동을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낭송했을 때 들으니까 뭔가 감미롭다는 걸 느끼는 건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어가 심상을 자극한다. 그래서 네. 그 심상이 바로 떠오를 때 떠오르면서 뒷말이 또 계속해서 같은 형태로 떠오르게 해요. 한 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주제의 다양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런 거죠.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면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평화롭다가 각자의 이미지로 떠올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싶었죠. 평화롭다. 파랑새가 지금 지지거리 소리 내면서 울면서 아름다운 가지에서 지저귀고 있다. 평화로운 상태를 옆에서 계속 해준 거예요. 예, 아이들이 서로 엄마하고 놀고 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손자하고 놀게 쭉 하면요. 마음속에서 심상이 왼쪽에 있는 심상이 그 심상만 쫙 떠올라서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슬픔 요소들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언어가 사람의 치유하는 언어의 치유 효과예요. 그래서 독서 치유, 시 치유, 그 다음에 문학 치유라는 막 이런 말들이 전부 그런 형태로 나와요.